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정말 명확하게 공격은 좋았고 수비는 너무나 안 좋은 경기였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공격적으로는 지난 경기부터 이 스텔리니 감독이 보여줬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손흥민의 위치를 최전방에 둔다는 게 확실하게 달라진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직관을 했을 때도 명확하게 보였던 포인트인데요. 쿨루셉스키가 특히나 수비할 때, 수비로 전환될 때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으로 뛰고 스킵, 호이베르, 쿨루셉스키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윙백이 내려가죠. 그래서 수비할 때는 토트넘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쿨루셉스키와 스킵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 좌우 측면 공간을 커버해준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수비할 때 가장 최전방에서 공격으로 뛰어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국가대표팀에서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던 손흥민의 프리롤, 손흥민을 수비에 가담시키지 않으면서 앞쪽에서 역습을 기다리고 있게끔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또 있냐면 쿨루셉스키가 많이 내려와서 미드필더처럼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으로 올라가려면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되면 쿨루셉스키가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손흥민이 쿨루셉스키 쪽으로도 뛰어나가고 왼쪽으로도 뛰어나갑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으로 뛰어나갈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치를 가리지 않고 계속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경기 장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들이 수비할 때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이 케인하고 투톱처럼 위치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쿨루셉스키, 스킵, 호이베르 요 3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 공간은 쿨루셉스키가 커버, 왼쪽 공간은 스킵이 커버한다. 그리고 앞선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케인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내려와 있고요. 스킵, 호이베르, 쿨루셉스키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거냐? 토트넘이 수비하다가 볼을 끊어냈을 때, 볼을 끊어내는 순간 손흥민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곧바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토트넘은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쿨루셉스키를 저렇게 수비적으로 쓰면 당연히 쿨루셉스키가 공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져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수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쿨루셉스키를 수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바페, 메시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감독들이 수비를 절대 안 시킵니다. 대신 뒤에 있는 선수가 한 발 더 뛰어서 메시 같은 선수의 수비적인 부담을 줄여주죠. 왜 그러냐? 우리 팀이 조금 더 이 공격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다른 선수가 많이 뛰어줬을 때 공격수는 마무리를 해주면서 득점을 만들거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 이게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 쿨루셉스키가 더 열심히 뛰든 스킵이 너무나 많이 뛰어다니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성공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것에 보답을 해줍니다.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성공시키고요. 돌파한 다음에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텔리니 감독이 손흥민의 공격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손흥민을 두고 오히려 쿨루세프스키나 스킵이 더 많이 뛰게 만든다 라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좋았다. 이건 지난 경기부터 이제 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토트넘이 볼을 빼앗겼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 공간이 비죠. 근데 이때 스킵이 뛰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빨리 수비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스킵이 뛰어 내려가고 있고 쿨루셉스키도 뛰어 내려가면서 쿨루셉스키, 호이비에르, 스킵 3미들이 만들어지고 손흥민은 수비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어떻게든 스킵이 빨리 내려가서 상대의 측면 공격을 막아 세우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스텔리니 감독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살리기 위한 전술적인 컨셉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 컨셉이 매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게 뭐였냐면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좀 달라졌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것도 어떤 게 있었냐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윙백에게 공간을 너무 만들어주다 보니까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라는 걸 인터뷰에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죠. 내가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서 득점이 좀 안 나왔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스텔리니 감독은 제가 직관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직관을 하면서 어떤 게 보였냐면 약간 반대로 해요. 오히려 페리시치가 올라와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요. 수비를 끌어당겨주니까 손흥민 쪽에서 공간이 좀 납니다. 약간 이거는 개념이 반대로 된 거죠.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페리시치가 수비를 좀 끌어당겨주고 여기서 손흥민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제 스텔리니 감독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그래서 오늘 득점 나올 때 이런 장면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득점 나올 때. 이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득점 장면처럼 페리시치가 올라와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페리시치가 측면에 있을 때 상대 수비를 한 명 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페리시치가 뛰어 들어갈 때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무너지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페리시치 쪽에 쏠려요. 쏠리니까 손흥민한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컷백을 해줬죠. 그리고 이 컷백이 통하면서 손흥민이 101번째 득점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감독이 바뀐 다음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조화가 몇 차례나 계속 나온다 라는 건 이거는 분명히 감독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페리시치나 손흥민이나 둘 다 경험도 많고 커리어도 좋은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욕심을 부린다거나 서로 패스를 안 준다거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바뀌자마자 페리시치가 컷백을 하고 손흥민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고 반대로 손흥민이 이렇게 공간이 나니까 오히려 페리시치한테도 공간이 많이 나요. 그래서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이 조화도 잘 이루어진다 라는 게 정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가장 큰 문제 수비죠. 수비에서 이거는 100% 그냥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포로 쪽에서.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냐, 직관을 했을 때도 포로 쪽에서 미친듯이 뚫려요. 수비가 미친듯이 안 되거든요. 오늘 경기도 이 포로 쪽에서 수비가 거의 안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랑글레가 부상으로 빠졌죠. 근데 여기서 로메로를 왼쪽에 두고 랑글레 대신 산체스를 투입하면서 산체스를 오른쪽에 뒀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랑글레가 나갔을 때
산체스를 왼쪽에서 뛰게 하면 산체스가 왼쪽에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메로를 왼쪽에 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포로랑 산체스가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텔리니 코치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로메로를 왼쪽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이게 약간 처참할 정도로 산체스와 포로 쪽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는 감독 입장에서도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격적인 전략도 잘 짜왔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교체도 스텔리니가 꽤나 잘했어요. 역전당하니까 바로 공격수 투입해서 경기 흐름 가져오고 분명히 잘 짜왔는데, 수비에서 미스가, 특히나 개인적인 미스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골 들어갈 때 보시면요, 다이어가 산체스 쪽으로 패스합니다. 산체스가 볼을 받을 때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흘렸어요. 흘려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압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흘린 거 보이시죠? 이 볼이 흘러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압박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패스를 보내주는데,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미 본머스의 압박에 둘러싸인 상태였어요. 산체스의 컨트롤 미스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포로가 요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죠. 딱 봐도 약간 무리죠? 상대 선수 3명에 둘러싸여 있는데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요. 여기서 또 볼을 뺏깁니다. 그리고 본머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산체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전혀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패스가 들어갔을 때 산체스가 커버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게 본머스가 득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이어 또한 커버를 하는 게 늦었고요. 이 장면은 수비수에 정말 미스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산체스 볼 컨트롤 미스, 포로 드리블 하다가 볼 빼앗기고, 산체스 커버 못하고 다이어 커버 못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실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골 실점 똑같습니다. 본머스가 되게 단순해요.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포로가 상대 선수 한 명을 마크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포로가 볼을 걷어냈는데 이상하게 걷어내면서 오히려 본머스 쪽으로 볼을 걷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다이어가 상대 공격수랑 경합을 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끊어냈으면 되는데 끊어내지 않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래서 본머스의 공격수에게 세컨볼을 그냥 헌납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다이어가 안 달라붙으니까, 뒤로 계속 물러나니까 본머스의 공격수는 패스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죠. 그리고 여기서 산체스와 공격수의 1대1 상황이었는데 산체스가 돌파를 당해요. 돌파를 당한 다음에 심지어 산체스가 어처구니 없이 볼을 컨트롤하면서 오히려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산체스가 패스를 해주는 골이 됐죠. 그래서 본머스의 득점.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수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로메로가 반대편까지 뛰어와서 태클을 했는데 역부족이었고요. 포로의 미스, 다이어가 적극적인 수비가 안 됐고, 산체스의 1대1 돌파 허용, 여기에 볼 컨트롤 미스로 상대 공격수에게 패스. 이게 토트넘 정도의 팀에 있는 수비수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메로가 두 번째 골 실점했을 때 화를 엄청 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 미스, 다이어 미스, 산체스 미스로 득점이 나오니까, 실점이 나오니까 로메로가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뛰어와서 태클을 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로메로가 화날만 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세 번째 실점도 똑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실점도 본머스는 앞으로 그냥 볼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포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와서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에서 집니다. 포로가. 가뜩이나 토트넘이 막판에는 공격수를 엄청나게 많이 투입해서 수비 숫자가 없는데 1대1 싸움에서 졌어요.
지니까 볼을 빼앗기고 로메로는 또 커버를 가 있고 포로에 커버를 하기 위해서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크게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본머스가 패스를 잘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좋은 슈팅으로 역전골, 다시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실점 장면을 보면요, 이거는 더 이상 감독이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선수들의 미스, 개인적인 역량에서 실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토트넘의 수비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 다만 긍정적인 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살려주려는 이 스탈리니 감독의 분명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도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고, 스탈리니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스탈리니 감독이 어쨌든 이렇게 수비가 불안한 와중에 산체스가 오늘 경기 중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스탈리니 감독이 그래도 위기 대응 능력은 괜찮구나,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었지만, 토트넘이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려면 남은 경기에서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수비가 너무 할 정도로 불안하다. 진짜 너무 할 정도로 불안하다라는 게 참 뼈 아프고, 이게 오늘 경기 이겼어야 됐거든요. 왜냐? 순위표를 보시면요, 오늘 뉴캐슬이 졌어요. 뉴캐슬이 지면서 토트넘이 따라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본머스에게 지면서, 심지어 강등권에 있는 본머스에게 지면서 이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심지어 맨유나 뉴캐슬보다 경기 수가 많아요.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승점 차이도 오히려 좁혀졌습니다. 브라이튼보다 2경기를 더 했는데 승점 차이는 4점 차예요. 이러면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치르지 않은 2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에는 토트넘이 5위가 아니라 브라이튼이 올라가면서 6위까지 밀려날 수가 있는 승점이 됐어요. 경기도 이제 7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간다면 오늘 경기의 패배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경기였다.